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의 한 80%는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서울대를 가고 공부를 잘해야 바람직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까 저희 어머니 예, 입장에서 예, 예. 너는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예.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예. 라는 가스라이팅을 저한테 되게 성공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하셨던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준석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와 이제 의대와 치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의원과 치과 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인연으로 여기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한 번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서울대를 이제 14년을 다녀서 그러니까요. 네, 아마 뭐 서울대를 2번 정도 다닌 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예. 뭐 요즘 워낙 의대 치대를 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중간에 예. 뭐 문과 같은 경우도 뭐 경영대나 뭐 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를 졸업하거나 전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서울대 원래 전기공학부 공공학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대학을 마치고 서울대 의예과 4년 뒤에 이제 다시 수능을 봐서 서울대 의예과 공사학번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예과는 2년이 지나면 이제 수료가 되죠. 그리고 네. 이제 서울대는 좀 특이하게 의예과와 의학과가 이제 그 속해 있는 큰 단과대가 다릅니다. 의예과는 이제 관악에 있는 자연과학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의학과로 넘어가면 의과대학에 비로소 소속이 돼요. 다른 대학에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뭐 한양대 이런 데는 의예과 자체가 의과대학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나 캠퍼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네. 대학로에 있는 연건 캠퍼스라 예, 그래서 예. 이제 학번이 일단 3개가 되고 예.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공중보건의사라고 이제 군대를 대신할 수 있는 네. 데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치의학 전문 예.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해서 예. 니트라고 치는 그래서 2012년에 1, 2학번으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네. 서울대 공대 다니셨을 때는 일단 다 졸업까지는 하신 거잖아요. 4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을 다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만족도가 떨어졌던 건가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죠. 음, 그러니까 이 전공으로 평생을 살고 싶진 않다라는 예, 생각을 예. 이제 전공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3학년 때 예. 그것도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공을 중간에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그럼 그때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수능 공부를? 그렇죠. 다시 수능 예.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뭐 과외가 거의 전성 시대였죠. 네.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래서 과외를 4년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학원에서 강의도 했었고 예, 수능이랑 친숙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능에 대한 감각이나 실력은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대로. 네, 그래서 뭐 예. 수능 공부를 다시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14년 다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만 경험할 수 있는 에피소드나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서울과학고를 이제 다녔는데 네네. 서울과학고 동기들 중에 이제 공공학번으로 서울대 치의학과에 들어간 애들은 네. 제가 이제 서울대 치전원을 다닐 때 교수가 돼 있었죠. 아, 그래서 그 교수의 수업에 제가 들어가서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되게 놀랬죠. 어머, 너무 재밌는. 너는 이제 의대 간 상황이네요. 것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치대에 들어간 건 사실 좀 숨겼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소문이 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놀래서 너가 여기 왜 있냐. 어머.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예. 이해를 못하는 서울과학고 거예요. 서울대 라인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서 예. 사실은 숨기려다가도 결국은 소문이 나버려서 음.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이제 음. 학생으로 입학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있다 이제 소문이 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이 잘해주시던가요? 이제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 교수 친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기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가면 이제 선배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교수. 정말 뭐 잘못하다가는 엄청 혼나고 예. 뭐 간호사나 하늘 같은 레지던트들 눈물을 교수님. 쏙 빼는 교수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고1 때 고2 때 오히려 제가 걔보다 더 공부도 잘했고 학교를 다닐 때는 네네. 티를 내는 게 좋지도 않고 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제 나이를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레지던트 중에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와서 반말하고 너희 학번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온 나이가 뭐 34살, 35살인 미친놈이 있다는데 너 아니?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라는 사람의
그 스펙만 있다는 보고. 건 아는데 네, 예, 예. 이제 저런 사람의 원장님인지 얼굴과 이름까지는 모르셨구나. 모르니까 예. 이제 누가 봐도 얘는 뭐 현역이나 아니면 어린애 같으니까 예, 와서 저도 또 되게 그런 것도 소위 말해서 굽신대는 거 잘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깍듯하게 하니까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예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안 친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연기까지. 그럼 이제 옆에서 그 새끼 미친놈 아닌가? 그냥 의사하는 게 낫지 않나? 원장님께 서울대는 어떤 의미였어요? 일단은 그 당시 다닐 때와 고등학교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저의 꿈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욕심과 자존감이나 이제 그 자존심 같은 게 생길 때는 제 꿈이었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과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육열이 자수성가의 표본이신데 이제 교육열이 동부이천동 사시는 할머니. 그렇죠. 그 약사를 하셔서 빌딩을 올리셨던 할머니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열심히 혼자.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자기 아들 3명 중에 1명을 이제 서울대에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첫째고 저희 삼촌 2명까지 포함해서 실패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잘 하다 보니 이제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문의 수건 사업 같은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 왜냐하면 또 요즘이랑 다르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 때는 60, 70년대, 80년대는 서울대가 가지는 또 그 네임밸류가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문에서 한 명 나오기를 그런 분들 있죠.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장손이다 보니 제가 첫째, 저희 아버지 첫째, 저희 할아버지 첫째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약간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사실 들어와 봤을 때는 이제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편했다는 게 이제 뭔가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할머니의 기대를 충족했다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도 뭔가를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얻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사실은 기분이 좋은 건 잠깐이고 또 이제 그 속에서 경쟁이 또 공대 이미 한 2,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래 공부했던 수능을 오래 공부했던 그 시간이 아까우세요? 어떠세요? 이것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돌리면 서울대 치의학과로 들어갔을 거긴 하지만 사실은 공대를 4년 다니고 의대를 6년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또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서 힘든 공부와 뭐 실습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뭐 학생이라면 정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방학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방학이라는 존재가 되게 맞아요. 되게 학생 없죠.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학생 때만 이제 8번밖에 못 느끼는데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그런 시간을 14년간 방학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14년 동안 진짜 고3 때처럼 그런 수능 직전처럼 공부를 했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4년 중에 한 6년 정도?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 14년 중에서도 공부 패턴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죠. 노하우가 생겨서 사실은 의대 문과 4년간은 좀 힘들었는데 그 4년도 처음에 한 2년은 되게 힘들었지만 뒤에 2년은 되게 또 나름 놀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이제 치대 때는 이제 의대 때 노하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와, 인생은 노하우네요. 인생은 진짜 노하우죠. 초중고 때는 그럼 열심히 하셨나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과학고를 들어가서 또 그때도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요? 서울과학고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공부를 진짜 더럽게 안 합니다. 왜냐면 과학고예요? 왜냐면 지금은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너무 열심히 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노하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성적을 내는 방법을 서울과학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에 저희 때는 이제 지금 한 학년이 180명이었는데 그 중에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는 학생은 서너 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죠. 중학교 때는 뭐 하루에 뭐 자습시간을 10시간도 했었는데 한 서너 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학생은 180명 중에 60명도 안 됐을 겁니다. 120명은 그냥 놀고 농구하고 자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만 바싹 하거나 아니면 이미 과학고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만 유지해도 서울대에 갈 정도의 공부 실력이나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그럼 같아요. 원장님은 어느 제가 과학고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제일 선행을 많이 한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고 1, 2 과정을 다 떼고 들어왔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 1, 2 정도까지는 예. 적어도 뭐 수학, 물리, 화학 쪽은 이제 적어도 고 1, 한 고 2 정도 수학과 물리를. 그 다 떼고 들어왔는데 네. 고1 수학도 제대로 안 떼고 들어온 학생들도 은근히 많았던.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이제 과학고에 일단 들어오는 게 목표였지. 그러니까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까지만 심화해서 공부를 했지. 뭐 저희 때 이제 많이 썼던 뭐 이제 수학은 이제 정석, 실력 정석, 그다음에 영어는 뭐 성문, 기본 네, 영어, 네. 종합 영어 이런 거를 아예 안 보고 들어온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그 선행을 대치동 학원을 다니면서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좀 빨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제 대치동 어머니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제 그런 걸 알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 동네가 대치동인 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고에 들어오고 알았습니다. 그냥 이 동네가 대치역이 있다는 건 알았죠. 예.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예. 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가끔 이제 지하철 버스 타고 가라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강동구의 고덕역에서 대치역까지 3호선 대치역까지 갈 때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려서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원을. 네, 학원을. 어머님이 정보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요. 엄마가 그 대치동 학원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여쭤보시죠.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엄마랑. 어머니랑. 그러니까 궁금해요. 궁금한데 네네네네. 그걸 엄마한테 물어볼 바에는 안 물어보고 말자 이런 주의라. 그러면 그 전에도 좀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의 성적을 직접 챙기셨던 초등학교 때도 이제 저는 어머니가 교육열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죠. 사립 나오셨구나. 사립초등학교를 경복초등학교라고. 그러면 기억이 어떠세요? 경복초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이랑은 되게 달라요. 그때는 이제 되게 옛날이기 때문에 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반등수와 정규 등수가 성적표에 찍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예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아니죠. 국민학교 때 입학을 했고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이러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반에서 뭐 시험을 보면 그 무조건이 누구의 의도인가요? 저희 어머니. 어머님의 순수하게 저희 어머니 의도죠. 어머님의 의도구나. 어머니가 이제 근데 잘 따라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를 잘 이제 밀당을 잘 하셨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셨나 봐요. 뭐 그랬겠죠. 뭐 유치원 때 뭐 이럴 때도 어머니가 이제 뭐 하다못해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재능 수학 요즘도 있는 걸로 알지만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거를 풀리고 이러면서 얘가 머리가 나쁘진 않구나.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의 한 80%는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근데 그게 원장님이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어머님의 계획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계획이 있어도 그거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누구보다 이제 당사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어머니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조련 능력이. 그거 언제 깨달으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과학고가 아니라요? 과학고 때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셨어요? 사실은 이제 과학고 때 고1 입학하고 사춘기가 와서 과학고 때는 내내 고3 내년은 엄마를 되게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한 거에 한 반만 해도 난 과학고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엄마는 그렇게 나를 혹독하게 밀어붙였을까?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너가 서울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을 수도 있고 또 남들도 그렇게 저처럼 남들도 이 정도 하니까 서울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조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조련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냉정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유행되는 단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초중고 때,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고 공부를 잘해야
바람직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까 저희 어머니 예, 입장에서 예, 예. 너는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예.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예. 라는 가스라이팅을 저한테 되게 성공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하셨던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그 안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좋은 의도도 있으실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가 99%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그 그러니까-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요. 그냥 과외를 하면서 이제 네네. 그 학생들을 저한테 맡기면서 저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성실하지 않다. 뭐 이런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 사는 엄청난 직업을 갖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좋은 과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 정말 뭐 이재용의 조카도 가르쳐보고. 그러셨구나. 과외하면서 되게 스펙이 있으시니까. 과외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타워팰리스를 2004년에 타워팰리스가 생겼는데 그때 타워팰리스를 과외하는 학생이 여러 명이어서 타워팰리스에 저는 살지도 않는데 과외 선생님은 유명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가 제 집처럼 드나다니고. 근데 그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고 뭐 예. 재력이 있고 뭐 명예가 있는 뭐 교수들도 뭐 교수님 자제들도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애를 먹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나를 이렇게 끌고 왔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엄마에 대한 미움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도 있었고 사실은 자아가 이제 막 형성되던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었어요. 3년간. 심지어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서울대를 가길 너무 바라니까 나는 서울대를 안 가고 카이스트를 가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은 뭘까요? 많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자주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자주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너의 유일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슬프지만, 센 발언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런 말도 하셨어요? 사회성도 없고. 실제로도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저희는 키가 좀 늦게 크는 편이어서 고등학교 때 막 한 15cm가 컸지 중학교 때는 되게 키 작고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또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이러니까 뚱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일단 외모 안 돼. 그렇다고 뭐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뭐 공부하는데 성격이 좋을 리가 없죠. 친구가 많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적, 미술적 재능도 없고. 준서가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은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내가 봤을 때 성인이 돼서 별다른 변변찮은 직업도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린 나이에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엔 되게 상처가 됐었고 심지어는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런 상처는 머릿속으로는 치유가 됐지만 감정적으로는 치유가 안 된 채로 트라우마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듯이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정도의 그런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조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거를 희생하지 않았어도 서울대로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지 않고 서울대나 서울과학고로 왔던 제 동기 동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14년을 다니면서 방황 아닌 방황도 하고 오히려 대학교 공부에 그렇게 열중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초중고 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혼을 너무 바쳤던 것 같다는 생각? 대기자 TV